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49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죠. 어려웠고요. 해설도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어려웠던 문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다 여러분 문제가 좋았던 문제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소했던 문제가 문제 5번이 좀 생소했을 것 같고,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머지도 여러분 문제가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해설이 좀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특히 해설 코멘트 다른 건요, 대충 코멘트 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해설에 인용된 판례랑 법령도 보시고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것도 꼭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대요. 그럼 취소소송을 택했으니까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되겠죠. 만약에 세도공에 해당하면 필요적 전치, 행정심판도 거쳐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요. 이게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중대 명백설이라고 알고 있죠. 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밑에 보게 되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명백성은 언더라인치고 네 번 줄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거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죠.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요, 판례가 가끔 택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별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뭐다? 중대 명백설이다.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정 판결 못하죠. 무심 제기 접사잖아요. 동그라미 4번.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 강제가 인정되지 않죠. 이것도 뭡니까? 무심 제기 접사죠. 동그라미 3번 사고, 동그라미 3번은 사고, 동그라미 4번은 접이잖아. 2번이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법률 효과가 안 나올 수 있죠. 공익과 이익 형량을 통해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흥주점 영업화가 생각해보세요. 요건 충족했다고 반드시 유흥주점 영업화가 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 해석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키워드 언더라인 친다면 기속행위 언더라인 치고 일정한 결론 도출이죠. 재량행위랑 달라요. 재량행위는요, 법원이 자신의 결론을 내지 않아. 하지만 기속행위는 OX,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법원이 자신의 결론을 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의제되는 인허가, 종된 인허가가 재량행위다. 그럼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라고 할지라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 전체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2번도 약간 좀 그렇게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동그라미 4번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요건의 충족 여부니까 이게 바로 요건 재량이에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효과 재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건 부분에 재량이 인정될 수 있어요. 사실을 오인해서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도. 이건 요건 재량 부분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이요.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 자체는 특허거든요. 근데 공유수면 매립면 특허 사업권을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대. 사업권의 양도는요, 해당 관청의 매립 양수도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공동 명의자 사이에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겠대. 사업권을 양도하겠다. 그럼 면허관청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 발생할 수 없잖아요. 인가가 법률행위 효력 완성이니까. 3번도 좋은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여러분, 재단법인 혹은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나오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승인은 뭐라고요? 인가라고. 그래서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는 이거 인가 맞아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임원 취임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재단법인이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서 당연히 승인이 인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재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과도 연결돼요. 공익법인의 기본예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라고 인가. 그럼 그 허가의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해당 주무관청이에요. 인가는 재량행위되니까. 재량행위는 부관 붙일 수 있어 없어? 부관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빽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죠. 사실 동그라미 3번은 틀리면 안 되는 질문이죠. 기본행위와 후속처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행위가 있다고요. 그런데 수리나 허가나 특허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으면 해주면 안 돼. 근데 기본행위, 대상행위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나 특허나 수리를 했다. 그럼 허가, 특허, 수리가 위법한 겁니다. 그런데 인가의 경우에는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이때 인가를 했다. 인가는 점 찍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활용점정이라니까. 그럼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3번에 동그라미 2번과 4번은 제가 아까 묶어놓으라 그랬죠? 이건 인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동그라미 2번은 인가가 재량행위. 동그라미 4번은요. 인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재량행위는 부관, 부과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요. 행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게 여러분 계약 협약이란 용어를 썼다고 해서 항상 이게 계약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표사기예요, 상표사기. 그래서 협약 혹은 계약이라는 말을 썼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처분인 경우도 있고요. 공법상 계약인 경우도 있고 사법상 계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는요. 해당 근거법을 살펴봐야지 알아. 우리는 시험장에서 해당 근거법을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뭐 암기하는 팁? 좀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 쫓겨나는 거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여러분 만약에 폐기물 처리와 허가 그럼 특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계약. 이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거죠. 이거 누가 수거할 것인지 그리고 수거할 때 금액은 얼마 줄 것인지 이거는 해당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불과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사법상 계약이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규율 대상이 뭡니까? 처신확공 기입행위죠. 여러분 행정절차법상 공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행정절차법상 공은 법 위반 사실의 공표예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요. 행정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원처제 공과강 수입에서 공입니다. 동그라미 4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다. 이것도 협약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모른다니까. 동그라미 1번도 계약이 해지고 동그라미 4번 협약이 해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소 별로 안 크죠? 작다고 별로 안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요. 문제 5번 좀 어려웠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이요. 건축 허가는 건축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건축하려는 위치, 형상, 그 다음에 해당 대상 건축물 이게 중요한 거죠. 대인적 요소가 아니라 대물적 요소니까 대물적 허가다. 니은요.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 설치해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한다. 이거 일반 처분이죠. 디귿이 여러분 이거 아마 그 2024년도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국가직이 나올지 지방직이 나올지는 모르겠대요. 행정절차법은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건 쟁송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서도 하자가 취소 사유야. 잘못이 있어. 그럼 행정청이 직접 직권 취소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직권 취소 내지 철회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직권 취소 내지 철회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쟁송 취소는 안 되지만 직권 취소해주세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직권 취소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그럼 직권 취소 신청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거부당했으면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 만약 여러분 재심사 청구했는데 구제를 못 받았다. 이때 구제 못 받았다고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요. 불가쟁력,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재심사 청구 결과 당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각된 거죠. 재심사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불복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5번에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 해설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거 싫어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재심사 결과 기각 결정이 났다. 구제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복 못 한다고요. 만약 이게 불복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재심사 청구 문제 대상 되는 건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죠. 불가증력,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지게 된단 말이죠. 고대요.
1요.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 철회에는 이익 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철회권 유보됐다고 하더라도 철회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익 형량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버 1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분 그 르네상스 사거리 그 역삼역과 설릉역 사이에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뒤에 가면요 라미르 호텔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라미르 호텔 별 4개짜리 무궁화 4개짜리 호텔이었어요. 꽤 좋은 호텔이었는데 여기가 그 호텔 중간에다가 그 어차피 호텔은 객실이잖아. 룸이잖아 룸. 룸사롱을 차려놓고요. 또 한 층은 룸사롱, 다른 밑에 층에다가 룸사롱 성매매 이렇게 하다 걸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숙박업소에 대해서 면허했다니요.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숙박업 면허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철회권을 유보해요. 그런데 그 사안에서는요, 라미르 호텔한테 숙박업 면허 취소한 게 아니라 영업정지 100일 때렸어요. 왜 그럴까? 이게 만약에 숙박업 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요, 그 라미르 호텔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야. 보면은 뭐 우리가 아는 호텔리어들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 그다음에 음식 조리하는 뭐 사람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익 형량 해본 결과 숙박업 면허 취소는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숙박업 면허 영업정지 100일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철회권 유보됐으면요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죠. 보호 대상이 되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당해 행위가 내가 법 위반하면은 철회될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철회란 말이랑 취소란 말을 섞어 썼는데 여러분 실정법상 용어로는 취소라고 많이 써요. 강학상 철회인 경우에도.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번 동그라미 1번도 잘 모르겠던 거죠. 이 동그라미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판례가 좀 낯이 익지 않은 판례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한번 같이 문장 읽어서 재설명 듣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등록을 요하는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규모가 크다든지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관할 행정청은 직접 그 무등록 학원의 폐쇄를 위해서 출입 제한 시설물의 설치, 예컨대 앞에다가 자물쇠를 잠가 버린다든지 이러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단을 쳐볼까요? 폐쇄를 위하여 출입 제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조치. 이건 피해세 조치죠. 피해세 조치는 뭡니까?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의 근거법이 있다고. 이러한 규정은 동시에 그와 같은 피해세 명령의 근거 규정이 된다. 여러분 피해세 조치는 강제 집행이요. 피해세 명령은 뭡니까? 하명이죠. 하명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하명의 근거법과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의 근거법은 별개입니다. 그럼 철거 대집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철거 명령이라는 하명의 근거법이 별도로 있고 철거 집행이라는 대집행의 근거법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로 있잖아요. 철거 명령의 근거 규정은 건축법에 있어. 그리고 철거 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은 행정대집행법이 있다고요. 즉 하명과 하명 불이행 시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한 근거법은 각각 별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와 같은 피해세 명령, 하명의 근거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설명 듣고 나니까 이제 그러한 것 같죠? 동그라미 한번 해서 보세요. 코멘트. 하명의 근거법과 강제 집행의 근거법은 별개다. 피해세 조치, 즉 강제 집행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걸 두고 피해세 명령, 하명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야. 뭐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 맞고 원래 이행강제금은요. 언더를 쳐볼까요?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 이게 원래 직접 강제잖아. 근데 직접 강제가 껄끄럽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대집행의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집행과 직접 강제 모두에 대해서 대신 이행강제금을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 어떤 기본서를 봐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행정 대집행할 때는 4단계로 진행되죠. 개영실비죠. 대집행 계고 처분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의 이행 종기의 날짜에 그 계고서를 수령했대. 계고 뭐 최후 통첩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한다. 자, 언제까지 오늘 예컨대 오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늘이 2023년도 12월 20일이거든요.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철거해. 안 하면은 뭐 하겠다? 대집행 실행하겠다. 이렇게 계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고장이 12월 20일 날 왔어. 언제까지 하라고? 12월 30일 날. 그럼 대충 한 10일 넘게 있으니까 그 정도 기간이라면은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건 보니까 어때요? 계고장 보는데 의무 이행 기간의 이행 종기 날짜에 계고서를 수령했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한다.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 이거 12월 31일 날 받았다고. 그럼 이 계고는 적법한 계고입니까? 위법한 계고입니까? 이거 위법한 계고가 되는 거죠. 그럼 설사 나중에 개영, 대집행 영장에서 기간을 넉넉하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대집행의 절차, 개 자체에 이미 하자가 있는 거죠. 대집행 영장에도 그 영장 실행 날짜를 통지하거든요. 거기서 좀 넉넉하게 줬어 예컨대 내년도 한 1월 중순경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줬다고. 그걸 다음 단계에서 넉넉하게 줬다고 해가지고 전 단계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법한 처분이다. 동그라미 4번이요.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는 처분이다. 그러면 공매 처분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공매 처분이 처분이에요. 공법상 대리. 근데 공매 처분의 구성 요소는요. 먼저 공매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매한다는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공고합니다. 공매 결정 통지 공고의 3단계 절차를 거쳐. 그럼 만약에 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공매 처분이 위법한 거야. 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의 구성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라고요. 7번 보겠습니다. 통고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방국세청장이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대요. 그럼 형사소송 절차로 이미 넘어갔죠. 그럼 그 뒤에 통고 처분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사 통고 처분에 따라서 조세 범칙 행위자가 이 일을 이행했다.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할지라도 고발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발에 따라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7번의 동그라미 1번 해설 보세요. 반면에 7번 동그라미 1번 로마 서문자 1번 볼게요. 만약에 상대방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 행정청이 통고 처분을 먼저 했어. 상대방이 범칙금 냈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행정청이 고발을 하면은 이 고발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지. 하지만 이 사안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소문자 2번이었죠. 먼저 고발을 했다고. 이미 형사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진 통고 처분이 무의미한 겁니다. 7번에 동그라미 1번도 문제 좋죠. 동그라미 2번.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은 불복하려면은 여기 대해서 통고 처분에 따른 금액을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럼 경찰서장이 어떻게 합니까? 즉결심판 청구하죠.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죠. 동그라미 3번. 통고 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 뭡니까? 범칙금 납부죠. 범칙금 납부를 발효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 절차로 가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재판받으면 돼요.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죠. 자, 동그라미 4번이요. 관세법상 통고 처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입니다. 만약에 악질적이다. 동종 법규 위반이 여러 개 있다. 그럼 통고 처분 안 하고 곧바로 다이렉트리 고발을 하겠죠. 그래서 통고 처분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8번이요. 다음 중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려면 여러분 처분의 경우는 특히 불이익 처분의 경우 불사견, 사전통지랑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거든요. 의견 청취 중에서 여러분 의견 청취는 뭐가 있어요? 청공제 세 가지가 있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절차. 기획의 경우에는 네 번째 줄에 공청회라고 나왔네. 이게 여러분 행정청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해야 돼. 네, 기억 보니까요.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 등이 공동 발족한 협의체래요. 추모공원 건립 추진 협의회. 이거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라니까?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그냥 이 협의회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가 아니라고요. 니은요. 광업법상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땅이 있는데 땅 밑에 보면 지하자원 광물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광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겠대. 이때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토지 수용하는 건 그 사람 땅을 뺏는 거잖아요. 사업 인정해서 토지 수용하게 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땅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침익 처분이에요.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돼. 근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이 처분청이 그 의견을 기속되는 건 아니겠죠. 토지 수용하지 마세요. 사업 인정하지 마세요. 이 말에 기속될 수는 없는 거죠.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속행위지만 의견의 내용에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디귿이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 이게 퇴직연금 환수 결정이요. 법령상 당연히 이루어지거든요. 법령상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의견 진술의 취지는 뭐예요?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법령상 당연히 결정되기 때문에 의견 청취해봐야 결과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도 상관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리리오.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토지 계획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대. 청문 배제 협약이죠. 이건 당사자의 절차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9번이요. 9번 좋았다니까요.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실제 사례를 갖고 낸 문제네. A시 소유의 임야에 있는 주택과 주변 공터를 두르고 있는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어요. 갑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뭐 지나가다 보니까 돌이 한두 개씩 떨어져. 그럼 지금 당장은 돌멩이 한두 개씩 떨어지지만 나중에 어때요? 큰 암석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갑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보면 여러분 뭐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그 돌 옆에 암벽 있는데 시멘트 발라놓은 데 있거든요. 이 시멘트 발라놓은 게 뭡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또 금을 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을 쳐 있는 경우도 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했는데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빙기 얼었던 암벽이 붕괴되어서, 그러니까 원래 암벽이 얼어 있었다가 해빙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녹아버린 거죠. 녹아버리니까 어때요? 그 암벽 그 틈 사이를요, 얼음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얼음이 꽉 채우고 있었죠. 근데 얼음 채우고 있던 게 딱 녹아버리니까 어때요? 빈틈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암벽이 붕괴되었다.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했다. 안타깝죠?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가압 등은 A씨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위했단 말이죠. 한편 내용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법령상 자기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법령상 자기 의무는 없지만 무슨 상 자기 의무가 있겠어요? 조리상 자기 의무가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책임 관련돼서 A씨의 부작위에 의한, 그쵸? 조리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점심 때 삼겹살을 먹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직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위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고유과실이 인정되겠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동그라미 3번이요. 위사안의 경우 암벽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례 따를 때 A씨 또는 A씨 공무원의 위험 방지에 대한 자기 의무, 법령상 자기 의무는 아닐지라도 어떤 조리상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요. 만약 갑을 포함한 주민들의 암벽 보수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 A씨의 배상 책임 인정하기 어렵다. 여러분, 배상 책임 인정하기 위해선 사익보상만 인정되면 돼요. 신청이 없을 경우에 안 되는 건 뭡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안 되는 거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 그럴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쉽게 생각하자고 여러분.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있건 없건 간에 무언가 암벽에 균열 위험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당 행정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안전 표시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의무 위반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9번에 동그라미 4번은 해설도 한번 보시라고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9번 동그라미 4번. 참 해설 잘 쓰지 않았습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래서 네 번째 줄이요. 일단 세 번째 줄. 상대방인 국민의 신청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진 않아요. 반면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인용되려면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10번이요. 판례 따를 경우 항고 소송의 대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기억이요. 지방의회 의장 선거도 그렇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 의결도 그렇고, 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있게 되면 의장이 누군가 뽑힌단 말이죠. 그럼 뽑힌 사람한테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란 얘기죠. 자, 니은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그리고 기억의 경우 여러분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있었다. 이때 피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장 선거는 지방의회에서 뽑는 거죠? 의원들의 의결에 의하는 겁니다. 이때 피고는 누구라고? 지방의회가 되는 겁니다. 절대 단체장이 아니에요. 단체장이 피고인 건 어떤 경우?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그래요.
니은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사용 권장했다. 사실 사용 권장이라고 돼 있지만 표준약관 사용 안 하면 여러 가지 제재 불이익이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죠. 여러분, 처분의 개념적인 정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처분 맞아요. 기억도 처분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이요.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 지목은 땅의 사용 목적이죠. 이게 땅의 사용 목적이 지금 뭐야? 전이야, 전. 밭이란 말이죠. 그럼 농사만 지을 수 있죠. 근데 난 거기다 뭐 하고 싶어?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전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대로 바뀌어야 되겠지. 지목 변경 신청했는데 반려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은요. 아, 이거 참 뭐 이런 판례도 나오네. 근데 이렇게 한 번 판례가 나오고 나면요. 출제 교수들이 아, 이런 판례도 있어서 그러면서 앞으로 그 판례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보던 판례 나온 걸 여러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걸 건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얼 여러분 해설 한번 볼게요. 해설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 의료 보호라는 게 뭐냐면요. 극빈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열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의료 보험이 아니라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 보호는요. 무상이에요. 무상. 여러분들이 하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유상이잖아.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잖아요. 의료보험은 무상이되니까. 그럼 의료보호 진료기관이다. 병원이겠죠? 그럼 무슨 뭐 극빈자라든지 여러 뭐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뭐 치료를 해줬다. 그럼 그 의료 비용, 그 병원이 자기가 땅판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럼 의료보험연합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의료보호기관이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의료보호기관, 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단.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보니까요.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는 의료보험연합회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의료보험연합회가요. 심사한 결과를 어디에? 심사 결과를 의료보호기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의료보호기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의료보호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이건 중간행위에 불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성이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판례 뭐랑 비슷할까? 군의관의 신체 등위 판정이에요. 군의관의 신체 등위 판정을 토대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럼 군의관의 신체 등위 판정은 중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료보호기관이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처분입니다. 그 의료보험연합회 심사는 중간행위에 불과하다. 처분성이 없다. 또 이것도 이렇게 설명 한번 듣고 나면 앞으로 안 틀리죠. 밀명.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게 되면은 해당 지역 택지개발은 공익사업이거든요.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되게 되면은 해당 지역인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일반 처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처분이니까 고시한 거고 처분이에요. 여러분 환지 계획. 환지는 땅을 맞바꾸는 절차죠. 환지 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환지 계획, 그러니까 환지 절차는요. 환지 계획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맨 마지막에 환지 처분하는 거죠. 환지 예정지 지정과 환지 처분은 처분성이 있어요. 하지만 환지 계획은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 계획에 대해서요. 해당 토지 소유주가 극렬하게 반발하면요.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 계획은요. 아직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성 인정 안 됩니다. 뭐 이게 뭐 제 수업 아니라 다른 어떤 수업 들어도 알았을 것이고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그림까지 그렸잖아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처분성 가지는 이유도 설명했잖아요. 미리 가서 모내기 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환지 계획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not yet, 영어로 not yet이라고 처분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우시오.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가 있게 되면 해당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은요 3년 동안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죠. 이응이요.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이거는 부분 허가죠. 부분 허가로서 단계적 결정 중 부분 허가로서 왜? 이 부분 허가 받게 되면은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처분 받게 되면 집안 공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성 인정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요. 토지대장의 직권 말소. 여러분 소유권 등기하려면요. 토지대장 등본이 첨부돼야 돼. 토지대장이 말소되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는 게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오늘 29분 07초 30분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